성수동에 나왔습니다. 성수동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여름철이면 범람 지역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 중랑천과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데 장마철이 되면 중랑천이 서쪽을 휘감아 돌아서 한강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성수동으로 물이 넘치면서 한강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생겨난 섬이 뚝섬이라는 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명이 생겼는데 성수동 이전부터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한 익숙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뚝섬은 말과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말을 훈련시키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있었고요. 일제시대에는 조선 경마 구락부,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서울 경마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경에 사대문 밖을 개발하면서 현재의 강변북로에 제방을 쌓고 또 고수부지를 설치하면서 범람을 막고 생겨난 지역이 오늘날의 성수동 지역입니다. 현재 성수동은 한강과 중랑천에 맞닿아 있는 삼면에 접해 있는 곳이고요. 저 멀리 보이는 그 높은 건물들은 뚝섬 지구를 개발할 때 경마장 일부를 개발 계획으로 세워서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우선 성수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방을 쌓고 범람을 막으면서 생겨난 성수동은 1960년대 청계천에 있던 공장의 업체들과 마포구에 있던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공업지대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1964년 중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1969년에는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주택과 공장들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업종들이 자동차, 금속, 신발 그런 업종들이 들어오면서 중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합된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 앞에 지금 지하철 고가 철도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왜 고가로 있냐면은 1977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래에 성수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하천은 건국대학교 안에 있는 호수에서 발원을 해서 이 성수동을 지나서 뚝섬 비물펌프장을 지나서 중랑천으로 합류되는 하천입니다. 그 하천이 있었기 때문에 고가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이거를 지하로 하려면은 아주 깊숙이 GTX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지하로 파면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그 성수동 이쪽 주변의 핵심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첫 번째는 수제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공업, 그리고 세 번째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수제화와 관련된 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 일대에 있는 수제화 공장들이 그 대기업 브랜드 있죠. 금강제와 엘칸토, 에스콰이어 그런 브랜드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곳곳에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공업은 1970년대 이 근처에 장안평 중고시장이 생기고 또 기지창 쪽에 공업시설이 생기면서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해서 공업지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외제차 브랜드가 들어오는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외제차 공업 정비소 단지로 지금 되어 있고,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이제 60년대, 70년대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산업인데 2000년대에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성수역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 일대에 IT 개발진흥지구 그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 70여 개에 가까운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향후에도 계속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장지대로 이어져 왔던 이 성수동 일대는 2005년도에 서울숲이 조성이 되면서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됩니다. 하지만 2008년경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개발 계획은 미루어지고 2010년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개발 계획과 다른 소규모 주택들이 상가로 용동병행되면서 카페 거리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종상향과 다시 살아난 주택 경기가 맞물리면서 지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영향이 성수역 주변까지 고스란히 오면서 성수역도 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이 시작이 됐는데 대표적인 것은 저 앞에 보이는 대림창고가 2017년경에 생겨났어요. 정미소가 있던 큰 대규모 공장이었는데 복합 문화 공간과 카페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인 상권과는 다르게 이곳은 프랜차이즈 업종보다는 저렇게 이벤트성이 강한 이제 매장들이 들어왔어요. 그 옆에
이 건물에 있는 것도 그렇고 뒤쪽에도 그렇고 곳곳에 그런 규모가 굵직굵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또 지식산업단체가 들어오면서 직장인의 유동이 늘어나고, 또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곳곳에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 매장이나 팝업 매장들이 들어오면서 이벤트성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는 달리 자영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일대는 직장인이 들어와서 유동인구는 늘었는데 대부분 그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좀 황량한 느낌도 있긴 합니다. 물론 뭐 주말에는 이런 이벤트성 그 유명한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데 그 안쪽에 대부분 사람들이 많고 이 유동 쪽에는 사람이 좀 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영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크게 있는 분들이 곳에 사람들이 많은데 규모나 뭐 그런 것들이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자영업자들은 연무장길이나 안쪽 뒤쪽을 이제 찾아보는데 거기는 거의 이제 포화 상태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매장과 안 되는 매장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봐야 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이 안쪽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성수역 상권을 2년 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그 코스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이 일대는 성수역에서 나오는 가장 유동인구가 좀 많은 모여있는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성수역 일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지역, 또 하고 있는 지역은 이 남쪽 지역, 제가 서 있는 이 근방이에요. 그래서 거래도 많이 됐는데 가장 높게 거래된 것은 작년에 두 건이 있습니다. 평당 1억 2천하고 1억 3천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호가는 이 연무장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끝에서 끝이 약 1억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호가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성수역 일대에서 가장 많이 했던 곳은 제가 있는 이 일대하고 북쪽의 그 송정동 일대, 그쪽 주택가 안쪽도 많이 했죠. 그래서 예전에 뭐 2015년 같은 경우에도 이 연무장길 시세가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호가로는 한 5배 정도 오른 거고, 저 북쪽이나 남쪽의 주택가도 그거보다 더 저렴했었는데 지금은 호가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 성수동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말과 인연이 깊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평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마장도 있었기 위해서. 그래서 지형적으로 보면 평지로 되어 있고 위치적으로 보면 현재 강남과도 가깝고 또 용도 지역상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의 그 상향 때문에 많은 그 투자의 인기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 3년 전에 평당 7천에 거래한 게 있거든요. 두 건이 구독자분이 오셔서 했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1억 초반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 훨씬 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는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지금 건물들을 투자하시면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강남과 비슷하게 1%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다시 밸류업을 시킨다면 또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 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기를 투자할래, 강남 이면을 투자할래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수역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는 가까이 있는 뚝섬역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